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눈밑 꺼짐도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술 후 눈밑 꺼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안녕하세요. 미호성형외과 원장 윤정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눈밑에 다크서클 고민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검색해 보시면 수술 후 눈밑 꺼짐에 대한 단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은 수술 후 발생하는 눈밑 꺼짐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이 튀어나온 지방으로 인해서 이 눈 밑에 음영이 생기는 것이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일단은 이 눈 밑에 있는 지방, 안화 경막에 있는 안화 지방과 그 다음에 이 눈물꼬랑, 피부와 붙어있는 눈물꼬랑 인대와의 등고차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일단 눈물꼬랑 인대를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경막 안에 있는 안화 지방을 끄집어내서 그 안에 삽입을 해줌으로써 이 피부와 근육과 이 눈물꼬랑 인대가 다시 붙지 못하게 하고, 이 높이차가 맞춰지면서 기본적으로 다크서클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눈밑 꺼짐은 왜 발생할까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눈밑 꺼짐도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안화 경막 부위에 꺼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밑에 이제 눈물꼬랑 인대가 전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화 경막에 이제 꺼짐이 생긴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눈물꼬랑 인대를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 눈물꼬랑 인대에 꺼져 있는 부위만큼 더 꺼트리려고 안화 지방만 제거만으로 맞추려고 했을 경우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지방을 많이 과도하게 제거한 경우에는 안화 지방이 줄어들면서 이 위쪽 부위에 꺼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수술을 할 때 이제 지방이 과다하게 많고 눈물꼬랑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방을 제거하고 안화 경막 강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은 눈물꼬랑 인대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는 분이면 반드시 지방 재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한 부위는 눈물꼬랑 인대 부위에 꺼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눈물꼬랑이 눈밑 지방 재배치 시에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원래 눈물꼬랑 인대는 피부와 근육과 바싹 붙어 있기 때문에 눈물꼬랑 부위에 뼈 자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경막 강화를 아무리 잘 해줬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 부위에 꺼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눈밑 꺼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안화 지방의 과도한 제거로 인해서 이 위쪽 부위가 꺼졌다면 그쪽은 필러나 미세 지방 이식을 통해서 볼륨을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눈물꼬랑 인대가 전혀 풀리지 않아서 거기에 과한 유착으로 인한 꺼짐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재수술을 통해서 반드시 눈물꼬랑 인대를 풀어주고 거기에다 안화 지방을 삽입해주는 재배치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 꺼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화 경막의 돌출 부위와 그 다음에 눈물꼬랑 인대의 꺼진 부위에 이 두 가지의 등구를 맞춰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과했던 지방은 일부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눈물꼬랑 부분은 볼륨이 오히려 채워지기 때문에 이 등고가 완전히 초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2개월 정도는 이제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이후에도 꺼짐이 남아 있으시다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호성형외과 원장 윤정원이었습니다.